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입니다. 오늘 총선 공천기획단 2차 회의 결과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러 왔습니다. 먼저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고요. 평화, 경제,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첫 번째, 책임 있는 공직자를 추천하고, 둘째, 역량 있는 공직자를 추천하며, 세 번째, 국민의 눈높이,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후보자 심사 기준과 방법, 경선 방법을 1년 전에 조기 확정하고 발표하는 것이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 및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와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특가법, 그리고 특가법의 경우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개정 이후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기준들이 궁금하실 거고요. 먼저는 다른 것들은 다른 기준은 이전에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준해서 그때 있었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다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에 준해서 평가 기준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브리핑되는 것은 그것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국민사회적 심판단이 준비한 기기가 어떤 것들이 이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예시 자체가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케이스 말하는 순간 다 하나하나가 그럴 것 같아서 그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나 그런 것들은 같은 룰을 적용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창호법이 추가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된 것이 굉장히 그래서 면허 취소 경우에 완전히 부적격 배제하기로 합의한 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15년과 15년 다음에 10년 이외이니까요. 그 기준은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별로 질문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특별하게 그거 말고 뭐 미처 사유가 없나요? 이거 탈당 연금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서 탈당 연금자들이나 정권 불복자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 준해서 모든 것들은 적용이 되고, 오늘 이후에 좀 더 몇 가지 더 강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드린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통일이나 뭐 평화 네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상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능력 있는 뭐 이런 것들 인재상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다음번 제가 발표할 때쯤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정도가 결정이 됐는데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말씀 주신 질문의 내용이. 왜 이제 경선이라든지 서류심사의 방향이나 원칙들이 같이 나오는 다음번 회의쯤에서는 방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요런 이야기구나라는 게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 단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주신 질문은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서 다음번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공정계획과 자체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그 평가를 한 번 하셨잖아요. 네. 올 초에. 네네. 그거하고 그 경선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네, 포함되고 네, 유사하다는 말씀이시죠? 유사진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요거가 되고요. 강화가 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당원 당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기획단 차원에서 좀 책임 있는 발언이 안 될 수 있어서 다음번에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기 관련해서도 지금 마련한다고 오늘.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죠. 그럼 그게 사회적 시간에 부동산 시기가 포함? 아니, 이제 그 투기 문제는 투기를 확정 있는 범죄나 결정들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지산이라는 게 되게 모호한 기준이죠. 반대로 부동산 투기도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기라는 게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또한 사회적 지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예를 들어 과거의 선거법 위반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분들 중에서 특정 분을 뭐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 기획기간이 지나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논의가 됐나요? 가령 이광질 씨, 뭐 아직 근데 그거는 복권이 안 된 걸로 알고 10월 그거는 제가 뭐 지금 뭐 청와대도 대답 못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복권이 되면 이야기하지. 근데 이제 이게 아셔야 되는 건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이제 또 가동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투기다라고 투수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또 이쪽이 소명을 듣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대로 그게 명백한 투기고 누가 봐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라면 공천 배제의 사연은 충분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이제 투기냐 아니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존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애매한 분은 자기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제가 죄송한데 이렇게 말하면 그 말꼬리 잡는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아서 사회적 지탄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번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무난한 이야기. 다음번에 회의요? 다음 주에 합니다. 네.